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인데요. 조금 있으면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겸 간단한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저는 이제 2006년도에 LG CNS 회사에 IT 서비스 인프라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그 대기업 참여 제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공공사업 쪽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좀 저에 대한 그리고 저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좀 계속적인 회사 생활을 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2014년 말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말에 바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공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때 이제 선배가 기술사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사를 도전하라고 하니까 자신이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사 그 설명회 그 자리를 예약을 했다가 다시 그냥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샀던 게 7번 읽기 그리고 그 파란 펜으로 필기하는 노트 필기법 그리고 그 메모하는 그런 이제 일본 서적 그렇게 3권을 먼저 샀습니다. 그때 2014년 한 12월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그때 이제 회사 이제 그 교재 그 예산으로 샀죠. 그래서 이제 그 책 3권을 이제 보고 나서 2015년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침 이제 동기가 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그 사설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PMP 자격증을 3월달에 취득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C사 자격증을 2015년 한 5, 6월달에 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회사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가 돼서 그때 이제 정보보안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1월 1일부터 열심히 그 알기사, 그 보안기사 책도 사기도 하고 또 노트 필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기사 그런 이제 강의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ISMSP 자격증에 도전해 보라고 또 기술사 선배가 이야기를 해서 제 친구를 꼬셨습니다. ISMSP 자격증 좋다더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리 보안을 하던 친구를 좀 꼬셔가지고 한 2-3달 정도 그 ISMSP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친구랑 ISMSP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끝나고 문제집이랑 책을 일단 잔뜩 샀고요. 그걸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험이 지금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격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62.5점인가? 2016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기는 했었는데,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시험을 못 봤습니다. 업무, 그런 문제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ISMS 필기를 저는 합격했는데, 제 친구는 조금 차이로 이제 합격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때 보안기사 실기를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PMP C사, 보안기사 ISMS를, 2년 동안 이제 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기술사 공부를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준비가 됐겠다 해서 기술사에 시험 도전을 했고요. 그 KPC 그 이제 경복궁 있는데 그 생산성 센터라고 거기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월, 1월, 2월까지 기본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 1월 달인가? 그때 바로 그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필기 시험에서 4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면 그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시험을 봤고요. 그 아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이제 동기분들은 중간에 막 시험 나오고 그랬는데 보통 점심시간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5기로 마지막까지 버텨서 전체 문제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점이 나왔고요.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좀 7시간, 8시간을 버틴 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 칭찬을 좀 하고 또 기본반을 열심히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본반에서 이제 1등해서 그때 이제 심화반에서 저는 이제 50% 할인을 받고 이제 KPC를 다니다가 그때 그래서 이제 한 4월 정도에 회사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화반에서 뭐 2등도 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과목이 더 복잡해지죠. 기본반보다. 기본반은 사실 이제 맛보기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이제 점수가 워낙 안 좋게 나오고 또 막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예. 공부를 한 4월까지 하고 5월 달부터는 그냥 기술사 학원 그냥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7월 달에 제가 이제 7월, 8월, 9월 이제 베트남에 그 LG 이노텍이라는 곳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러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장 갔다 와서 한 11월 달 정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 인력 그 PIA 자격증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회사에 3명이 같이 이제 해서 4명이 시험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3명이 합격하고 그 가운데 뭐 운이 좋게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기술사 시험을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자책이 많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사 시험을 계속 이제 한 1년 정도 이어간 동기가 있었죠. 동기가 뭐 나와보라 학원을 바꿨는데 KPC에서 아이리포라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사실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동기를 보러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멘토 하시는 분이 한번 모의고사를 보라고 그때 모의고사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엄격결에 들어가서 봤죠. 그냥 기술사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그 A4 용지에 문제 그냥 한 뭐 3-4페이지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약식 모의고사였고요. 거기서 이제 반 정도를 이제 썼는데 실력이 형편없죠. 아마 거의 한 7-8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인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술사를. 그래서 2월 4일인가 그때 시험이 있는데 2월 달 시험은 안 되겠다. 8월 달에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다 하고 좀 마음 편하게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루에 이제 3시간씩 집중해서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거나 그래도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50점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그 기술사 이제 멘토 중에 몇 분이 이제 생각보다 잘 쓴다고 한번 합격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믿지는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학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용기를 주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 2월 4일날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고요. 생각하면은 그 전에 이제 기본반에서 하다가 심화반 조금 앞부분 하다가 2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운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뭐 전혀 합격 기대 안 하고 저는 한 50점대 중반만 나와도 되겠다 생각했고 또 저도 이제 그때도 시험을 합격한다는 생각은 뭐 0.1%도 안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번 써보자 했는데 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데 다들 이제 저는 공부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제 실기는 다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예, 기술사 실기에서. 그랬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이제 붙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전문가분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걸 반복을 하고 실기도 그렇지만 실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인터뷰 같은 것도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실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PMP, C사, ISMS, 보안기사, 키아, 기술사 이렇게 한 2년 반 정도 만에 5, 6, 7 3년 반 만에 그걸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사를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ISMS-P가 그때 마침 통합이 되고 개정이 된다 해서 책을 쓰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봄부터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 8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이제 수료 이제 위치에 왔죠. 이제 논문만 쓰면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도부터 공부를 해서 5, 6, 7, 8, 9, 10, 11, 12 2022년이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달려온 것 같고 논문 쓰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내년까지 한다면 한 9년 정도면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LG CNS의 실무자에서 지금 회사의 정보보호 팀장으로 3년 반 정도 전에 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1년 반 정도를 정보보호 또 운이 좋게 실장이 돼가지고 CISO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좀 하고 있고 또 취미로는 당구를 친다거나 댄스를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스터디를 또 제가 이제 ISMS랑 CPPG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노는 거를 좀 줄이고 있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ISMS-P 윈 스터디가 생겨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LG CNS 보안 컨설팅 팀에 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앞으로 어떤 일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요. 그런 면담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정보보호 쪽에 이제 리더가 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께서 그러면 조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학습 활동을 한번 리딩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제가 ISMSP 인증 심사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ISMSP 학습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그 콜라보레이션 그런 데서 학습 활동하는 게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10분 정도 가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모임에 한 3분 정도 오셨고요. 그 다음 모임에 한 3분 정도 오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수준이 다른 분들보다 이제 높잖아요. 그랬는데 2분 데리고 하고 3분 데리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스터디를 결성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 카페, ISMSP 윈 카페가 지금 이제 한 2,60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카페가 원래 비공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 가입하는 카페였고요. 그래서 공개로 전환을 하고 제가 이제 책의 자료 일부러 올리면서 스터디원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지인 기술사 2분, 그리고 회사 다녔던 분들 한 2분, 그리고 아예 모르는 분 한 2분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스터디 전체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으로 모였어요. 그때 이제 회사 그 로비에서 모이고 제가 이제 간식도 사가지고 가고 열심히 준비해서 책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2019년도 지금부터 3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책이 발간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카페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강의를 그 인포레버 컨설팅 거기서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인포레버 컨설팅 대표님 만나 뵙고 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책을 내고 싶다 해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 지금은 굉장히 저랑 지인이 된 분이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데뷔를 하는 때라서 책을 낼 때나 학원에 그 강사를 할 때도 엄청난 검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로 이제 신뢰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제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필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실기 스터디도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또 CPPG를 좀 스터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회원분의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CPPG 스터디도 올해 이제 봄부터 3회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CPPG 시험도 직접 보면서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CPPG ISMSP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보안기사나 PIA나 뭐 기술사나 이런 과목들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거의 죽습니다.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지 않는다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뜻하지 않게 그 리더의 요청으로 스터디를 사내에서 만들다가 사회에서 만들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스터디 참여하시는 멤버분들을 좀 합격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도 또 커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09, 10, 21, 22 지금 이제 4년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저 ISMSP 인증심사원을 엄청나게 많이 모집을 하고 합격을 시키고 그리고 뭐 금전적인 뭐 수익이나 이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달려오고 또 합격자가 배출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많은 함께 하신 분들 합격시켜 드린 것도 있고 이제 잘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이제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알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뭐 민간기관이나 금융 뭐 다양한 단체나 이렇게 제가 직접 못 뵌 분도 많지만 그런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서 정말 그 활동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발전되는 그런 카페나 그리고 스터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성장하는데 제가 도움도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응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용어 개념이나 뭐 인증, 제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낯설 수는 있는데 뭐 계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죠. 일단 접근성이 아주 높지 않다.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걸 이제 해본 사람한테는 쉬운데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경험을 한 것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을 따고 관련 업무를 1년, 2년 이렇게 할수록 그리고 플랫폼 회사나 다른 회사들, 금융이나 제조나 제약이나 이런 쪽을 자꾸 경험하면 할수록 그 깊이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게 이제 법적인 그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법적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법적인 요건 때문에 저도 이제 CISO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규제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더 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죠. 개인정보 하나가 유출돼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이 좋은 것 같고 또 롱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적인 거나 실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암기까지 되고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공부하고 경험 조금 쌓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적다는 거. 그 이야기는 앞으로 60, 70까지도 실력만 있고 평판만 좋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인증심사원이죠. 인증심사원은 본인이 심사원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여력이 되고 그러면 심사에 나가서 결함보고서 작성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아주 금전적으로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적고 웃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야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면서 정보보호, 이런 해킹이나 취약점, 그리고 침해 대응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확장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IT 기획이나 인프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도 또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적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IT에서 이제 고급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지금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은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뭐 안보,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2023년은 이제 희망이 샘솟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도 끝날 거고요. 코로나도 끝날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서서히 끝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우울한 일이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겠지만 2023년 말에는 세계 경기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같이 개인정보보호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이제 업무 기회와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이런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도 잘 챙기면서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료, 그리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함께 연대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카페를 통해서나 여력이 되는 대로 좋은 정보나 도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비상하는 그런 한 해로 선포를 하고요.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세계 그런 상황이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때가 되도록 열심히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